야모이자 야모부동산의 기룸입니다. 한 주간 평안들 하셨는지요? 코로나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모쪼록 무사히들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아파트 팔고 건물을 사야 되나 뭐 이런 타이틀입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던 이유는 제가 2006년에 타워에서 일을 했습니다. 타워라면 타워 팰리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 타워는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1차가 메인 평형이 57평입니다. 1차가. 근데 이 57평이 그 당시에 25억에서 뭐 한 28억 정도. 타워는 이제 이렇게 타워형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다 보니까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의 뭐 심지어는 심하면 10억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 정도 금액을 일반적으로 남동향 뭐 이런 것들 그랬는데, 이때 이거를 제가 파시고 이제 손님들한테 파시고 건물을 사세요 그랬죠. 건물을 사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때 건물들을 사셨습니다. 주로 제가 소개한 데는 가로수길을 소개했습니다. 이 가로수길은 대지가 70평이 좀 넘고, 그리고 건물은 이제 4층에 지하 1층이 있는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건물들이 한 50억에서 55억 정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고, 타워도 물론 아파트죠. 주상복합이지만 이제 아파트인데, 이거를 팔고 이렇게 갈아타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 손님들이 굉장히 잘했다,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안 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이렇게 갈아타신 분들이 10분에 한 4분 정도 갈아타고 나머지 6분은 안 갈아탔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요게 이제 여기 2006년서부터 2008년 초까지 갔어요. 초까지. 2008년 초까지.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로부터 딱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2018년부터 현재는 2021년이 이제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잘 쫓아오시다 보면 드는 느낌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이렇게 10년이 훌쩍 지나간 이제 지금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오를 대로 올랐다, 턱에 찼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그 오를 대로 올랐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파트가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아파트의 이게 시세가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제가 느끼는 패턴은 이래요. 아파트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질 않습니다. 이렇게 오르질 않아요. 아파트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오르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오르는. 그러니까 이 사이의 공백 잠적 기간이 이게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 5년과 10년이라는 사이는 사실은 정부가 2번을 바뀌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정부가 10년을 계속 가면 부동산 정책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았었죠.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잠적기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많은 분들이 너무 뛰었다, 뭐 심지어는 뭐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의
가격이 움직이는 패턴은 이렇게 수직 상승하듯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럼 건물은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죠.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월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입자한테 그 떡볶이집한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세를 100만 원씩 받았는데 한 5년 지났다고 해서 월세를 100만 원 받던 거를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렵죠.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월세는 아파트 값처럼 그 안에 그 잠재돼 가지고 한꺼번에 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곧 월세는 뭐에 따라 움직인다? 물가나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죠. 물가나 금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보다 위, 조금 더 위, 금리보다 조금 더 위. 제 개인적인 느낌의 차이로는 한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예를 들어서 2%가 오르면 월세는 4% 오르고 뭐 이런 정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있는 건물의 상승은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럼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 어디까지 가나? 이제 그동안에 그 부동산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상승했던 거를 보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적어도 70년대에는 100만 원을 가지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갯돈을 100만 원을 탔는데 서울대 입구 앞에다가 300평을 샀어요. 그러니까 3,000원인 거죠. 3,000원 평당. 근데 서울대 입구 앞에 지금 땅 사려면 아마 2천에서 3천만 원을 줘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승해서 어떻게 갈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건물가 상승률은 10%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이건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금 제가 잡았던 타이틀 아파트 팔고 건물 사야 되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월세로 이제 월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건물이니까 땅을 가지고 있어서 또 땅에 대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그래서 2006년도에 타워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2018년도 20년도가 되는 현재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처분을 하셔서 아파트 대신에 건물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사실은 대치동에 아파트를 4채씩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4채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3년 전에 송파에 그 9호선이 개통되는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때 그분들은 한 채를 팔고 그때 4채였는데 2채를 팔았죠. 2채를 팔고 건물로 갈아탔죠. 그 당시에 4채에서 종합소득세가 종부세가 한 7천만 원 정도 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대신에 건물로 갈아타시고 만약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를 한 채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팔고 건물의 상층부에 거주하겠다. 그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팔고 건물을 사는 쪽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지역은 어디로 가나 이렇게 제가 또 타이틀을 걸어봤습니다. 결국에 이 지역이라는 거는 강남에 예를 들어서 미도 아파트, 음마 아파트, 뭐 성경 아파트, 우성 아파트, 타워 팰리스, 동부 센트레빌 이런 여러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그거를 팔고 강북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그 주변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또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 아파트의
주변 지역으로 가셔야 맞겠죠. 왜냐 하면 아파트의 가격과 주변 건물의 가격에 큰 폭이 차이가 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소유 아파트의 주변 지역으로 가시는데 이 지역보다 중요한 건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반드시 철저하게 살펴보셔라. 예를 들어서 도곡동 해도 도곡동도 어느 곳 이렇게 대치동도 대치동의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라고 롯데백화점 뒤에도 이면도 있고 삼면도 있고 코너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 위치와 함께 건물의 모습도 잘 봐야죠. 건물의 모습.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싸서 모습을 상관하지 않겠다. 건물의 모양, 형태를 상관하지 않겠다. 모양을 상관하지 않겠다.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건물의 위치는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하는 분들보다는 아파트를 세를 놓고 그 세를 자기는 더 싼 곳으로 전세를 가서 살고 이런 분들이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아파트에 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서 그렇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주택 수는 줄이고 그리고 건물로 갈아타시는 게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는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사무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그 잠깐 사이에 건물 문의가 상당히 들어옵니다. 상당히 들어와서 건물 문의를 응대하다가 거의 정말 시간을 한참을 보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뭐 빈익빈 부익부라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미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10억 정도가 미니멈 최소의 금액의 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10억 정도 이제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계시면 그 돈으로 강북이 됐든 강남이 됐든 아니면 조금 더 빠지는 지역이 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메인이 되는 곳으로 건물을 찾아보셔서 건물이 번듯하고 그러면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건물에서는 1층이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층의 세가 전용 한 평당 판단의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용 한 평당 현재 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 평의 전용 면적당 5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방송을 하는 저는 서울의 어느 지역을 대도 이렇게 다 느낌이 와요. 한 평에 1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이제 1급서부터 특급은 빼고요. 5급지의 상권을 나누면 5급에서 4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고 이렇게 5급지 정도의 건물을 사놓으신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상당히 나중에 투자이익을 보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팔고 건물을 사야 되나를 예전 2006년도, 8년도 사이에 타워팰리스를 팔고 가로수길에 건물을 사들인 그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서 방송을 드렸는데 아무튼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야모부동산의 기룽이었습니다.